출근길, 퇴근길, 지하철, 버스 어디에서든 그냥 틀어만 두십시오. 아니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잠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세 문장 자신의 것으로 꼭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장 들어가겠습니다. You really want to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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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really wanna know? You really wanna know? 문장의 형태를 잘 보시면 의문문은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뒤에 있는 know를 올려주면서 마치 질문하는 형태로 만들어준 거예요. 너 정말 알고 싶어? 뒤에 물음표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대신에 끝을 올려주셔야 됩니다. 자, 문장을 보시면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단어가 바로 wanna입니다. wanna. 굉장히 많이 보셨는데 실제로 교과서에서는 잘 안 나오는 비격식 표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화나 드라마,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쓰겠지요. 자, wanna는 want to, 우리가 중학교 때 굉장히 많이 배웠던 want to를 줄여서 축약해서 사용하는 형태인데요. 그러면 want to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이 want to가 뭐였나요? 정확하게 들어가면 want 뒤에 to 부정사가 온다라고 아셔야 됩니다. 그죠? to 뒤에 동사의 원형이 붙는 형태를 우리가 to 부정사라고 하는데요. 이 녀석은 말이죠. 뭐 하는 것을 이라는 의미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쓰는데 정확하게 물어보면 잘 모르십니다. 그러죠? 예를 들어 want to eat 하게 되면 먹는 것을 원한다. want to go, 가는 것을 원한다. want to sleep, 자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want와 to를 축약해서 우리가 wanna라고 하는 겁니다. wanna. 그러면 방금 제가 말했던 먹는 것을 원한다는 어떻게 하나요? wanna eat. 가는 것을 원한다. wanna go. 자는 것을 원한다. wanna sleep. 이렇게 쓰는 겁니다. want to보다 wanna를 쓰면 뭔가 있어 보여요. 더 있어 보입니다. 야, 쟤 영어 잘하는데? 우리가 발음을 해봐도 want to보다는 wanna가 훨씬 더 입에 착착 달라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문장 한번 다시 들어가 보면 You really, 당신은 정말로 wanna know, want to know, 아는 것을 원한다. 너는 정말로 아는 것을 원한다. 이게 바로 해석인데요. 우리가 끝을 올려주면서 마치 질문하는 형태로 만들어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너 정말로 아는 것을 원해? 너 정말 알고 싶어?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무언가를 궁금해하거나 사건이 진행되는 것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자신의 주변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잘 모를 때 말이죠. 알고 싶다고 얘기를 하면 말이죠. 상대방은 너 정말 알고 싶어? 이렇게 조용조용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You really want to know? Yeah. You really want to know? Yeah. 이 말을 했다는 얘기는 알려주겠다는 의미가 되겠지요. 너 정말 알고 싶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늘 쓰는 말입니다. 그리고 뒤에 why까지 넣어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You really want to know why? You really want to know why? 너 정말 왜 그런지 알고 싶어? 왜라는 의미의 why까지 넣어주시면 훨씬 더 좋은 문장이 되겠네요. 상황에 따라 여러분들 마음대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장 들어가겠습니다. Don't take it person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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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don't는 뭐 하지 마. 뒤에 동사의 원형을 쓰면서 말이죠. 뭐 하지 마라고 할 때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요. 명령어인데 부정으로 명령하는 거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 don't go 하게 되면 가지 마. 먹지 마 하면 어떻게 됩니까? Don't eat. 마찬가지로 이번 문장에는 take가 들어갔습니다. take는 사람을 데리고 가거나 물건을 가지고 가는 경우 우리가 take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don't take it 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가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가지 마. 자, 뒤에 있는 단어가 바로 오늘의 핵심 단어겠네요. personally.
자, personally는 개인적으로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면 단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것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가지 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조금 기분 안 좋게 여겨지는 말을 상대방에게 했을 때 말이죠. 내가 이 말을 하긴 하는데 말이지, 그것을 개인적인 감정으로 가지고 가지 마. 이런 거예요.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말은 했지만 약간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 상처받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말이죠. Look, I don't take it personally. Look, I don't take it personally. Don't take it personally. Don't take it personally.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자기 할 말 다 하고 말이죠. 일단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감정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마. 이런 거예요.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마. Don't take it personally. 영화나 드라마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겠지요. Don't take it personally, Cynthia. Don't take it personally, Cynthia. Don't take it personally. Don't take it personally. 자, 세 번째 문장 들어가겠습니다. Beverly, I'm sorry if I upset you. Beverly, I'm sorry if I upset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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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sorry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지요. 설명할 필요도 없이 굉장히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문제 없고요. 뒤를 보니까 if가 보입니다. if는 만약 뭐라면 이라는 녀석입니다. 만약 뭐이라면, 그러면 if I 하게 되면 만약 내가 뭐 한다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뒤에 보니까 동사 upset이 왔습니다. upset. 자, 이 upset은 말이죠. 앞에 있는 주어가 뒤에 있는 목적어를 속상하게 만들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if I upset you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내가 당신을 속상하게 만든다면, 만약에 내가 당신을 화나게 만든다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I'm sorry 하고 붙이면 너무나 쉽게 해석이 되겠지요. 만약에 내가 당신을 화나게 만들었다면 I'm sorry, 미안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때의 upset은 말이죠. 과거형입니다. 이 upset의 3단 변화가 똑같습니다. upset, upset, upset. 그래서 시점에 맞게, 시제에 맞게 쓰시면 되는데 이 문장에서는 이미 내가 당신을 화나게 했잖아요. 과거 시점에 화나게 했으니까 upset은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만약에 내가 당신을 화나게 했다면 이렇게 과거 시점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녀석은 말이죠. 어떨 때 사용합니까? 조용조용한 분위기에서 사과를 할 때 많이 씁니다. 그죠? 내가 무언가 행동을 잘못했거나 말을 잘못해가지고 상대방의 기분을 언짢게 했거나 언짢게 했다는 느낌이 들 때 말이죠. 사과하는 거예요. Beverly, I'm sorry if I upset you. Beverly, I'm sorry if I upset you. I'm sorry if I upset you. I'm sorry if I upset you. 아, 당신을 화나게 했다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용조용하게 말을 하겠지요. 그리고 upset you를 upset you 해서 추 발음으로도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세 문장 짧지만 아주 유용한 표현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가십시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